예, 이번에 책 소개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책 소개는 이제 이것은 신간은 아니고 전집입니다. 일종의 전집을 이제 한 권으로, 그러니까 전집은 아니죠. 전집은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개의 소설을 하나로 묶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띠에 써 있듯이, 그러니까 마지막 공주, 꽃잎처럼 떨어지다, 은하천사의 7일간 사랑, 잃어버린 세대, 요 네 가지의 책을 가지고 네 권을 한 권에다 묶어서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인데, 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왜 그럼 새삼스럽게 내냐? 이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띠에 이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오늘날의 공주는 무엇인가?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의 원조.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 거기에서 여검사가 나오죠. 공주, 프린세스, 공주라고 해서. 그리고 꽃잎처럼 떨어지다. 이것은 뭐 특정 드라마나 영화를 얘기한 건 아니지만 25세에 꽃잎처럼 세상을 등진 여배우의 삶. 최근의 뭐 일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2005년? 상당히, 2007년? 하여튼 상당히 오래, 그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더 있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게 충분히 뭐 널리, 이제 그때 퍼지고 퍼졌다라면은 이제 아마 그런 일 더 있지 않았을 건데, 그랬습니다. 은하천사의 7일간 사랑, 은하천사와 지구인 여성과의 사랑, 이건 우주인과 지구인 여성과의 사랑,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원조, 그리고 잃어버린 세대, 6.25 전쟁 중 두 청년의 이야기, 영화 태극기 휘날림의 원조. 이게 전부 다 이제 앞에 두 개는 2000년 이후, 두 개는 2000년 전. 그러니까 그야말로 1990년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는 밀레니엄 전환 시대의 감성을 담은 네 편의 소설이거든요. 밀레니엄 전환 시대의. 그래서 요거를 실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보다 좀 잘 보존된 것도 있는데 물론 못 찾아가지고 그래도 이게 마지막 공주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1990년이 아니라 2006년에 나온 책이죠. 2006년. 그리고 2007년 꽃잎처럼 떨어지다. 2007년 은하천사의 7일간 사랑. 2000이 아니라 1997년입니다. 잃어버린 세대. 이건 1998년 발표, 이제 한국문단 연재했다가, 출간이 2000년도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제, 왜 그럼, 나와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이제, 서두에 왜 그래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앞에 변명 얘기가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작자는 여기 올려놓은 네 작품은 각각이 그 전후 세태의 흐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결코 일회성 해프닝으로 묻혀질 작품이 아니라고 스스로 변명하는 것이다.
마지막 공주 2006년은 후에 드라마 검사 프린세스와 연관이 있었다. 꽃잎처럼 떨어지다는 25세의 삶을 마친 여배우의 삶을 소재로 했는데 그러한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발표한 작품이니 응당 그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근래에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당시에 충분한 전파가 되지 못했음을 한탄할 일이었다. 은하천사의 7간 사랑 1997은 이후 별에서 온 그대라는 빅히트 드라마로 거듭났다. 중국에서의 게임명인 은하천사는 후에 일본의 갤럭시안 엔젤을 번역한 이름이다. 잃어버린 세대 2000이지만 발표한 해는 1998년이죠. 2000은 한국 영화 최초의 천만 관객 블록버스터인 태극기 휘날리며로 거듭났다. 이처럼 모두가 우리 문화사에서 한 자리를 담당하는 모티프라고 감히 생각되기에 여기 다시 모아 문제를 간파할 자료로 세상에 오래 남도록 힘써보는 것이다. 그래서 2025년 이제 말입니다. 이 책의 특징을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4가지 책을 하나로 묶여 있고 그리고 다른 책도 많이 시도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종서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은 종서판이라도 글씨가 10포인트인데 이건 좀 9포인트 작았습니다. 글씨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걸 마치 진짜 요새 식으로 낸데 그냥 그렇게 보통 그렇게 낸다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낸다면은 이거 하나 제작비가 적합한 이제 책 가격이 적어도 15,000원을 그렇게 되는데 물론 요새 15,000원을 하면은 이제 13,500원이 돼가지고 인터넷 할인가 그럼 이 최하 15,000원이야 우송료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17,000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15,000원을 친다 하더라도 이걸 4권으로 하면은 의외로 다른 포장이니 뭐니 표지 그런 거가 많이 들 것 같지만은 이 종이 값 그 자체가 상당히 제작비 많이 차지합니다. 종이 페이지가 너무 많으면 그만큼 값이 나고 그러니까 생각처럼 이제 표지의 종이값하고 해서 안에 그냥 본문 종이값하고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페이지가 많아질수록 그러면 4권 15,000원짜리 얘기면 뭐가 됩니까? 그럼 그걸 6만원 소설 나부랭이 보려고 6만원 씁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정가 28,000원 비싼 것 같지만은 17,000원에 보통 한 권인데 2권 해도 34,000원이죠? 근데 물경 4권 그래서 68,000원 아니고 6만원 어쨌든 간에 그 정도의 이제 그 정도로 가격을 되는데 그렇게 소설을 제가 그렇게 비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도 생각해 지나고 나니까 좀 비싼 것 같았는데 근데 또 싸게 한 번들 뭐 얼마나 싸게 합니까? 정가 25,000원인데 그래서 큰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2만원 이하로는 사실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리고 책은 원래 두꺼우고 그런 게 더 이쁘죠. 이제 여기 책은 정말 좋습니다. 아담하고 아주. 그리고 이게 보통 노란 종이를 하는데 여기서 흰 종이 이번에 다시 찍을 때 노란 종이를 할까 하다가 역시 이게 흰 종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흰 종이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진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거는 여기서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 이 마지막 공주는 어떤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제 여검사 이제 주인공 여검사가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성공하고 막 대법관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떤 주인공 여기 이제 이야기 주인공은 아니죠. 근데 나레이션 주인공 기자가 그걸 이제 추적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소설은 2006년에 나왔는데 이제 사건 무대는 10년 전이에요. 1997년. 그러니까 2006년에 1997년 얘기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년 전 얘기 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작품의 배경은 10년 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근데 그것도 벌써 지난 일이죠. 그러니까 2017년인데 그 17년에 그 여기자가 이걸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10년 전에 그 여검사가의 연애 사건 그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애 사건은 흔히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 쓰면서 2010년 후의 이야기 그러면서 그 중에서 뭐 10년 후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 청렴하고 공무원이 선진국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자동차 체증이 많으니까 이제 미니카 2인승 그런데 그런 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뒤에 자리 있는 거 지금 있긴 있어요. 예언 그것이 보편적일 거다 얘기했는데 보편적일 것은 되지 않았죠. 그리고 회폐 개혁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되지 않았고 그렇게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그럼 2006년도에 그 10년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때도 과연 노숙자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쓴 건데 뭐 지금도 노숙자 있고 뭐 노숙자도 뭐 계속 있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검사가 과거의 사랑을 그걸로 이제 그 자기의 공주와 같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기하고 사랑이 이제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감옥에 넣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랑 고백을 했다든가 어쨌든 그런 거 좀 더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서 글쎄 스포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스포일러 옛날에는 이제 초판에는 이제 초반 앞부분에 다 그 주된 이제 모티브 시가 있거든요. 이게 맨 뒤에 나와 있는데 책에 근데 공주라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이제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선택하는 쪽과 선택받는 쪽. 선택하는 쪽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얻지만 상대한테 지극히 사랑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선택받는 쪽은 이제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지극히 근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받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사랑의 대상을 자기심이 선택하면서 그로부터 또 지극히 사랑을 받는 자. 그게 바로 공주다 이거죠. 오늘날에 이제 그것이 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꽃잎처럼 떨어지다는 여배우가 이제 그 80년대의 세태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좀 약간은 좀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좀 유복하지는 않은 집안. 그러면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끼를 발휘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는데 막상 성공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게 이제 자기 분수에 넘는 그런 돈이 생기니까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낭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몰리고 여러 가지로 더 비교적 순진한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태에 휩쓸려 가지고
그랬던 거. 물론 꼭 그래, 꼭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의 이야기들을 설정해가지고, 그런 얘기. 실존 인물과도 상당수, 유사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 소설 꽃잎처럼 떨어지다 해서 제가 특히 이제 자부심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줄거리, 그것도 그렇지만 이쪽에 주인공이 영화를 찍으면서 영화 스토리가 몇 개 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오히려 좀 자신 있게 관할 만한 좋은 영화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아마 실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영화 스토리들, 그런 것들을 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은하천사의 7일간 사랑은 그야말로 우주에서 이제 와가지고, 지구인과 사랑을 하는 거, 그리고 지구의 모든 역사 그런 걸 다 파악하고 같이 이제 우주의 완전한 이상적인 이제 법칙이 통용되는 은하계 중심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이제 지구인 여성 운선을 은하천사가 나중에는 사랑해서 데려가고 하지만 서로 간의 물질적인 그 자체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물질로서의 서로의 맺어짐, 이거는 이제 이루어지기 어렵죠,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은하천사는 의 나라, 은하제국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게 좀 중의 천국 같은 그런 걸 얘기한 건데, 그걸 이제 은하제국의 그만큼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춰 있는 그런 나라. 이제 은하계 중심은 모든 것이 다 이제 완전하고 이상적이죠. 그리고 뺑뺑뺑 돌잖아요. 은하계는 소용돌이로. 그래가지고 바깥은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져나가니까 중간으로 가려는 안간힘이 없으면은 바깥에 있는 그 존재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원심력으로 퍼져가지고 먼지대에 사라지는 존재예요. 퇴화돼서.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이 은하계 변두리의 지구의 존재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노력을 하지 않고 하니까 여기서는 퇴보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퇴보가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세대이고는 이제 그야말로 전후 세대의 본격 6.25 이야기죠. 이제 그런 이제 여기서도 나왔지만 이 주인공은 현대와 같은 젊은 세대의 마인드는 같다 이거죠. 그러면서 6.25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생각을 서로 하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거기서 서로 만남과 이제 서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서 어떻게 서로 이제 자기 사랑을 겪고 그렇게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6.25 있고 그 주인공이 끝나고 기자 생활도 하고, 물론 이걸 이제 기본 모델이 된 한국논단의 사장님 6.25 경험 그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6.25 때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것이 해석될 것인가,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또 네 가지 소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겁니다. 요거로도 이렇게 압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사실, 내가 왜 고집을 펴서 또 이렇게 냈느냐. 그럼,
엄청 비싸더라도, 안 팔리더라도 펑퍼짐하게 이제 이렇게 큰 글씨, 그리고 가로 쓰기. 그렇게 냈으면 좋지 않느냐. 내 걸 그러냐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가 이제 사실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덜 편할 수도 있지만, 이게 더 발달한, 어떤 문화 양식이라는 건 제가 딴 데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책은 굳이, 그렇게 금방 읽어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조금씩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씩, 그렇게 해서 몇 년 걸쳐서 보셔도 충분하고, 다만 이제 밀레니엄 전환 시대에 이런 감성들이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하는 시대의 증인, 그거 되어주시는 것에, 그런 것에 아주 그냥, 적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대의 밀레니엄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1970년, 80년, 90년은 그렇게 다 특색 있게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2000년대 와서는 2002년, 2020, 별 특색을 안 가져요. 2020년대하고 2010년도 뭐가 다른지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많이 다른데, 70년대는 그렇게 통청바지 통기타 하면서 공장이라고 그런 시대고, 80년대는 그러니까 일부 운동권들, 사회운동, 변혁운동이 많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풍요로움, 그걸 많이 누리고, 그래서, 90년대는 풍요로움의 절정이지만, 어떤 모순이 또 생기기도 했고, 어떤 소비 문화 이런 거, 그러면서 가장 황금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2000년대하고 2010년대는 뭐가 뭔지 저는 몰라.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어떻게 보겠죠. 근데, 어쨌든 90년대와 2000년대에 넘어갈 때는 이렇게 달라졌다.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참 포즈 몇 찍으면 좋겠네요. 출판은 아무나 한 번도 안 썼네. 이게 그래도 이 바탕이 하얘니까 좋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잘 보이게 되니까. 이 정도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